그가 처음부터 아니 소대륙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에 푹 빠져있던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세계 여행과 모험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단순한 이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뒤로하고 고고학과에 당당하게 지원했다. 하지만 현실의 고고학은 나치 독일의 위협을 극복하고 선조들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액션 영화와는 현격히 달랐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서적을 뒤지거나 허허벌판 사막 또는 동떨어진 산등성이에서 하루 종일 지루한 빗질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그가 막 회의를 느끼려 하고 있을 때 도서관의 천사가 다가왔다. 도서관의 천사라는 말은 조사를 하고 있으면 필요한 정보가 바로 그 순간에 발견되는 매우 운 좋은 행운을 말하는데, 그리스 문명에 관한 수업 과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플라톤의 저서를 읽게 된 것이다. 그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아틀란티스라는 잃어버린 인류의 낙원에 관한 것이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 자신도 저명한 그리스 정치가이자 학자인 솔론으로부터 해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학문이 융성하던 이집트로 유학을 다녀온 솔론은 현지 신관 손치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먼 옛날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아틀란티스라는 도시가 있었다. 도시는 소대륙의 일부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으며 인류에게는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홍수와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져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위대한 건축물인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보다 수천 년 전에 아틀란티스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신관 손치스는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했다. 하나, 그 도시는 광활한 평원 위에 있었다. 둘, 그 도시는 대양과 접해 있었다. 셋, 소대륙의 가장 긴 지역의 중간에 있었다. 넷, 여러 개의 섬을 향해 있었다. 다섯, 산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집트 유학을 마치고 그리스로 돌아온 솔로는 제자인 플라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했고 아틀란티스에 관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고고학에 시큰둥하던 그에게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의 존재는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그는 한때 낙원이라고 불리던 도시에 관하여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순간 사라진 위대한 문명의 종말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느꼈다. 하루아침에 문명이 멸망한다는 것은 영화에서라면 모를까 현실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희소한 사건이었다. 거대 혜성이 지구에 정면 충돌하거나 아니면 수십 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터지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머나먼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드문 확률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인데 아틀란티스의 경우 북대서양 바다 및 어딘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추정만 가능할 뿐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실존했던 도시가 아닌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바다 및 어딘가에 인류의 잃어버린 낙원이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산이 넉넉한 삼촌의 도움으로 시내 탐사연구소를 세워 아틀란티스 발견에 매진했다. 그가 허황한 믿음만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 지질학계에서 폭넓게 인정받는 지각 이동설이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지각 이동설이란 오렌지 껍질과 알맹이가 분리되면 약간의 힘만으로 각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구의 겉부분이 몇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은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고 그 위에 얹혀있는 대륙도 이동한다는 이론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이 잘 들어맞는 것이 과거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각 이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하는데, 동토의 땅인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완벽한 매머드 사체가 바로 그 증거이다. 만약 지각 이동이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다면 사체는 썩어서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체는 어제 죽은 듯 멀쩡했고 해부를 통해 매머드 위장에서 열대 지방에만 존재하는 과일과 잡초들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소화 시간을 감안하면 급격한 지각 이동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 증거이다. 한때 인류의 낙원이었던 도시는 갑작스런 지각 이동으로 발생한 지진과 홍수로 무너졌고 바다 밑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그는 믿었다. 따라서 아틀란티스를 깊이 사랑한 죄로 자신의 삶을 탐험에 온전히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처음에는 누워서 떡 먹는 일보다 더 쉽게 느껴졌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최첨단 과학이 발달된 시대이며 이미 세상에는 바다의 지도인 해저, 지형도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바다 및 지형 중 아틀란티스로 의심되는 지역을 과학과 기술의 멋진 작품 중 하나인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가 조사하면 되는 것이었다. 물론 세계의 바다는 거의 무한대로 느껴질 만큼 넓고 깊지만 탐사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결국 인류의 잃어버린 낙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전문가들이 첫 번째 추천하는 북대서양 지역의 탐사를 시작한 그는 해저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부자 삼촌은 다소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목적지인 인도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년을 넘어서는 열정적인 탐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명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지역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린 그는 건강상의 문제로 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 낙심한 채 하루하루 몸을 추스르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그는 한때 든든한 후원자였던 삼촌과도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